네, 반갑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의 일원 김수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한 예언을 했었죠. 시간을 벌었어요. 1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망신을 당한 일 당분간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반대로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무산을 예언을 하셔가지고 어느덧 일전 1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축하한다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예언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택시를 타도 기사분도 할 수 있는 예언이고 저도 할 수 있는 예언이고 저희 복덕방 아줌마도 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는 장해찬 평론가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분발해가지고 조만간에 판별을 날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을 섞어서 그리고 올 연말까지 내다보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평론가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무산된다 예언한 것에 이어서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결국 합당되고 올 연말 이준석,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는 어떻게 공동대표가 되느냐 이 예언들을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딸려 나오는 새끼 예언들 제가 계속해서 쳐나가겠습니다. 점점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계속 결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경선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탕평 인사를 위해서 기용됐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비박 출신이죠. 그러면 나는 친박 쪽 사람들도 쓴다. 당을 단합시키겠다. 이런 명목 하에서 서병수 위원장 카드도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친박 출신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같은 당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해볼 수 있겠지 했는데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하에 준비됐던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었고 선관위도 출범 안 했는데 토론회부터 하느냐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토론회부터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걸리적거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윤 전 총장 진영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고 서병수 위원장은 내려야 한다. 사퇴시켜야 한다.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현재 당내 갈등을 확전시키는 것 대단히 무모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와의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하지는 않고 딱 6글자로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몇몇 진영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지도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거론되는 인사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유리알 구슬을 만지면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원로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간간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틀에서 가게 될 겁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끌어들인 사람이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원로이면서도 당내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장을 역임해 본 인사만큼의 적격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요. 몇몇 분 계시죠. 이를테면은 정의화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원장 쪽 진영 사람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남는 분이 얼마 없는데 저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김형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몇 가지 말썽들도 있긴 했지만 영남권의 대거 공천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해냈고 그 선거를 졌던 건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지 김형호 위원장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대다수의 여론일 겁니다. 오히려 김형호라도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에 더 걸맞는 설명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구관이 명관이다. 김용호 컴백! 이렇게 돼서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용호가 된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는 현재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반발파하고 그럭저럭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특정 주자 누군가를 편들고 있다거나 또 특정 주자들하고 편이 돼서 윤석열, 원희룡 등과 척을 지고 있다거나 이런 평가가 달갑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는 상대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있는데 민주당도 물론 당 내홍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쌓아쥐고 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의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당 대표가 저렇게 화를 불러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런 여론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거 의식 못할 만큼, 또 스스로 해왔던 거에 비해서 더 자제 못할 만큼의 그런 부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대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경선은 어느 정도는 안착된 상황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길이 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철수 국민의당은 과거의 국민의당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낮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중도나 진보 쪽에서의 지지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범국민의힘에 속하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독자 노선을 계속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합당 무산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몸값을 더 올릴 기회를 포기하고 들어가지는 않겠다. 몇 달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몇 달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기간이 곧 도래한다는 것이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 후보가 합당이라든지 이런 협상에서 주요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투 스톤이 있는데 준 스톤 말고 윤 스톤이 되면 그때 가서 합당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합당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윤 전 총장도 대선 후보 경선 단계에서 제가 후보가 되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는 과정으로 결국 들어가게 될 겁니다. 11월 5일에 후보가 정해지게 되는데 바로 합당이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 치면 저는 12월 정도에 이준석,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왜 공동대표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에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서 뭔가를 단일화를 한다거나 또 선거 막판에 임박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힘듭니다. 빨리 합당을 어느 정도 틈이 있는 사이에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동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양쪽의 의석수나 지지율의 격차가 큰데 어떻게 공동대표 체제가 되느냐, 이 논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당 협상 과정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내 의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더라도 큰 당과 작은 당이 합칠 때 작은 당의 길을 살려주고 그쪽에 뭐 많은 지분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당명도 작은 당 쪽 당명을 쓴다거나 또 공동대표 중에 한 자리를 작은 당 출신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신민당하고 그 다음에 꼬마민주당 이쪽이 통합을 하면서 꼬마민주당에 있었던 이기택 의원이 공동대표로 그렇게 앉은 그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통합할 때도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박주선 의원하고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상력은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 공동대표가 됐다. 이것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해냈다. 또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런 정당들이 해냈고 또 이준석, 안철수라는 본인들이 또 결단을 내려서 그 불편한 관계도 불구하고 해냈다.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는 거를 국민의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은 윤석열 혹은 뭐 윤석열이 아닌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돼서 공동대표 체제로 이어진다라고 예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언한 거는 그 야권의 분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쪽 내용하고 다 겹쳐가지고 이상하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이 정당 간의 싸움보다 정당 내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결승전에서 잘 싸워볼 생각보다는 4강전에서 힘을 다 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 한국 정치의 문제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도 끝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거대 정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정당 내에서의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거대 양당이 보여줘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또 정치권에 좀 경고 삼아서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예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장에 결판 나는 예언, 그리고 올 연말에 제가 망신을 당할지 아니면 꽃가마를 탈지 그것을 결판하는 예언까지 쭉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네, 이런 예언 남발을 즐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틀린 것은 쉽게 잊어주시고 맞힌 것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예언한 거에 대해서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나는 이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다음 예언할 때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스트라다무스의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